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의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속초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여름이 시작되는 길목 6월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제8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2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희를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 전 저희 8대 의회는 활짝 열린 민의의 전당으로서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엄숙히 약속드렸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시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날마다 민원 현장에서 시민들의 고충을 들으며 민생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시민 여러분의 손톱 및 가시를 빼주겠다는 다짐으로 열심히 한다고는 했으나 시민들께서 만족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8대 의회는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 여러분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며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 그리고 따끔한 질책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소통하고 변화하는 제8대 의회의 노력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중심으로 16일간 제29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더욱 살기 좋은 속초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 시의회가 소통하며 부족했던 점을 채워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행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행정이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우리 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와 의회가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갖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심해 나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속초 시민 여러분, 어느덧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주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며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의미 있는 6월을 보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 감염병이 잠잠해지는 듯하더니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발병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잘 지켜 하루빨리 감염병이 종식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가정마다 행복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의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 사무과장 김영일입니다. 제29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및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제29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기간 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강정호 의원의 6인으로부터 시정 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영순 부의장으로부터 속초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유혜정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안, 속초시 여성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속초시 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이 규정에 따라 이영순 부의장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2019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속초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속초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 속초시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속초시 아동 청소년 친화 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속초시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 단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속초시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계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9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상호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6월 8일부터 6월 23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따라 이영순 부의장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속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국에 우리 속초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김철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난 5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0년 예비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 지원 대상으로 속초시의 속초 해수욕장 관광지와 아바이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수고하신 공직자분께도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 취약계층이 이동의 제약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기존 관광지를 개보수해 시민의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현장 상담, 화장실, 편의시설, 경사로 등 시설 개보수를 포함한 무장애 동선 조성,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 나눔 여행 등 온 오프라인 홍보, 관광지 종사자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와 비장애가 함께 할 수 있는 시작점으로 무장애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여러 도시에서는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의 편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물리적 장애물이나 심리적 장벽을 없애자는 베리어 프리 운동이 제도화되거나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공 건물에 대한 BF 인증제는 이미 의무화되었고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은 생활용품에서부터 도시 계획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도입하고 있는가 하면 무장애 도시를 만들기 위한 조례가 마련되고 무장애 실천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는 도시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한경쟁 시대 속에서 관광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사업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장애 도시, 무장애 관광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일 뿐 아니라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기도 한 것이며 유모차를 이용하는 젊은 세대는 물론이고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도 관광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에 모든 세대로부터 각광받는 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늦은 값은 없지 않지만 우리 속초시에도 이번 예비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 선정을 통해 속초 해수욕장 관광지와 아바이 마을의 무장애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시행하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관광지와 시설들에 대하여 제도 및 계획이 마련되고 무장애 환경이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가 관광 속초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는 사설 관광지에 대해서도 무장애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게 지원 방법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분들이 문화를 접하고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사업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문화 행사에는 시각 장애인이나 청각 장애인분들까지도 함께 행사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하며 시민들의 문화 갈증을 풀어주고 있는 시설 가운데 하나인 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하여 수어와 함께 영화를 상영하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날이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도서관을 이용하여 청각장애인들과 함께 시 낭송회, 책 읽어주기 행사 등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장애인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일자리 만들기에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설문 결과에서 그분들의 가장 큰 희망은 모두가 함께하는 차별 없는 세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느끼는 즐거움은 장애인분들에게도 즐거움이고 장애인분들이 느끼는 불편은 우리에게도 불편한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모두가 행복한 날들을 함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예.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강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속초 시민 여러분, 강정호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예방과 재난지원금 지급 등 현안 사항 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철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어려움을 감내하신 존경하는 속초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하는 시정 질문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제29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 회기 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문제점과 의문사항을 파악하여 시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출석 일시는 2020년 6월 8일 1일이며 출석 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 요구인은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며 시정 질문 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서 계시고요. 본 건에 대하여 강정호 의원님이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시정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강정호 의원님께서는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질문 시간 10분, 보충 질문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답변하시는 시장님께서는 질문에 성의 있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속초시 영랑동 148-134번지 일원의 붉은 대게 타운 부지는 속초시 북부권 발전에 시금석이 될 수 있는 노른자 위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부 민간 사업자들의 관심이 증폭되는 곳입니다. 민선 7기가 절반 정도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도 민자 유치가 성사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조양동 1450의 143번지 1원 속초 해수욕장 부지는 속초 관광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 자부합니다. 시정 질문입니다. 첫 번째, 국비 사업으로 추진되던 붉은 대게 타운 사업이 국비 반납된 이유와 그 후 진행된 민간 사업자 공모 1차, 2차 포함 현황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 시설 민간 사업자 BTO 선정에 대하여 공고, 선정업체 평가 과정, 구체적 사업비와 사업 내용을 향후 일정과 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강정호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힘쓰고 계시는 최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정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강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붉은 대게타운 부지 테마 관광시설 국비 반납 이유에 대하여서는 이미 지난 2년간 2018년 의회 주요 업무 보고, 또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의원 간담회, 285회 임시회 본회의 등 5차례에 걸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2019년도 의원 간담회 시에는 강정호 의원께서 청년몰 공모 사업은 페널티 관계로 취소가 불가하고 붉은 대게타운 사업은 왜 취소하는지 의문이라고 하시면서 붉은 대게 사업에 투입된 비용에 대한 책임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본 사업에 기투입된 비용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요구와 기집행된 사업비의 혈세 낭비를 강하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붉은 대게타운 부지에 대하여는 누군보다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같은 내용 거의 유사한 사항을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질문 의도의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대게타운 사업비 반납 사유입니다. 붉은 대게타운 건립 사업은 속초 붉은 대게를 신성장 고부가 가치의 지역 전략 특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을 하였으나 당초에 사업 신청과 달리 총 사업비가 150억 원에서 95억 원으로 축소되었고 가공 연구 시설 비율이 25.37%에서 55%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본 사업으로 유발되는 주민 수혜도 등 지역 기여도가 낮아진 것으로 판단되고 영랑호 등 천혜의 자연 관광 자원을 활용한 관광 시설 유치 등 관광 개발로 침체된 북부권 지역 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지역 주민의 여론이 수렴되었습니다. 물론 시장인 저 역시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대 여론 및 대안 사업의 요구 의견 반영과 본 사업 완료에 따른 경제 유발 효과와 사후 관리에 투입되는 예산 등을 비교한 결과 본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사업 취소 및 국비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테마 관광시설 민간 사업자 유치 공모 추진 사항입니다. 붉은 대게타운 조성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영랑호와 동해바다 등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우수한 자연자원을 관광자원항으로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북부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안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하여 영랑호 속호와 바다 등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최신 관광 콘텐츠와 체험시설이 접목되어 체류 관광에 부합하는 관광시설 유치를 통해 지난 2월 붉은 대게타운 부지 테마 관광시설 민간 사업자 공모를 진행하였었습니다. 민자 투자 대상 사업 부지는 영랑동 148-134번지 일원으로 시유지와 기획재정부 소관 부지를 포함한 가용 용지는 약 815평으로 붉은 대게타운 부지를 중심으로 영랑호 하구와 영랑교, 동해바다를 연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민자 투자를 투자하였으며 사업 방식은 제한 공모를 통하여 민간 사업자가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을 속초시에 기부 체납하는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여 1차 공모 기간은 2월 12일부터 3월 20일까지 하였으며 2월 20일 현장 설명회 당시 4개 업체가 참가하는 등 관심을 가졌으나 접수 마감 결과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한 군데도 없었으며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민자유치 2차 공모를 실시하였으나 기대와는 달리 제안자가 없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투자자들이 입장에서 보면 수익성이 담보되어야 투자를 하게 될 것인데 우리시 제안이 투자자들의 구미를 당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이르지만 투자 의향을 가지고 시장을 직접 방문하는 업체가 한두 곳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민자 유치를 위한 공공기반 시설 조성 등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테마관광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투자 가능 업체 파악과 투자자 상담을 통한 직접적인 유치 활동으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에서는 조급함을 가지고 아무 투자자의 제안이나 받기보다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대로 투자된 투자자가 선정이 되어 북부권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올 하반기에는 가시적인 기업 유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중에 민선 7기 절반이 지나가도록 민자유치 성사가 되지 못한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걱정을 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 당장의 성과에 급급하였다면 1차 공모 시 현장 설명회에 참가한 4개 업체 중 어느 한 곳하고도 사업을 추진하였을 겁니다. 조급하면 졸속이 되고 나중에 큰 지탄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당장의 성과보다는 다소 늦더라도 제대로 된 관광시설물이 유치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에 성과에 연연하지는 않겠습니다. 민선 7기 2년 동안 영랑동 붉은대게 타운을 제외한 여러 곳에서의 많은 성과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평가하고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민자투자사업 추진 과정과 향후 일정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민간사업자 선정 공고사항입니다. 속초해수욕장은 사계절 관광객이 찾는 속초시의 핵심 관광지로서 여름 피서철을 제외하고 관광객이 머무는 시간이 짧고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민자투자를 통해 체류형 관광테마시설을 유치하고자 준비해 왔습니다. 이에 2020년 2월 6일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민자사업자 제안 공문을 공고하였으며 민간사업자가 현재 정문광장에 있는 행정공사실 3층 건물을 철거하고 4층 규모로 관광테마시설을 신축한 후에 준공과 동시에 기속되며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는 BTO 방식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선정업체 평가 과정입니다. 민간사업자 선정은 2020년 4월 24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시설계획, 재무 및 투자계획, 시설관리계획, 운영계획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적격업체 2개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그중 가장 점수가 높은 민간사업자를 우선 협상자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비와 사업 내용입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은 70m 높이의 대관람차를 설치하고 지상 4층 연면적 1650평방미터 규모로 체험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대관람차 및 체험형 테마파크 조성 사업으로 1층은 편의점, 특산물 판매점, 여행자센터, 2층은 대관람차 매표소, 탑승동, 카페테리아, 사무실, 3, 4층은 체험형 테마파크, 그리고 옥상은 여행자 라운지, 전망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2억 원이며 항목별 사업비는 대관람차와 토목 설치 등 약 35억 원, 토목 설계, 건축, 철거, 인테리어 등 건축비 50억 원, 기타 7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일정과 전망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우선 협상 대상자와 설치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의회 의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 협약 체결 방침을 설명드린 후 6월 중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당 관광테마시설 유치를 위해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상 일부 증가된 면적을 변경계획에 반영하여 강원도에 제출하였으며 강원도의 승인 후 고시하고 이후에 해수욕장 개장 기간이 종료되면 2020년 9월 행정봉사실 건물 철거를 시작으로 2021년 10월까지 토목공사와 대관람차 운반 및 조립, 건축, 인테리어 공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시에서는 늦어도 내년 10월까지는 공사를 마치고 정신 개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속초해수욕장은 청초호, 아바이마을, 외홍치항, 대포항 등을 연결하는 주요 관광 거점으로 사계절 관광객이 방문을 하지만 타 지역의 대표 관광지에 비하여 관광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경관 조명이 결합된
대관람차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체험 콘텐츠를 탑재하고 여행자 라운지나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한 관광 테마 시설은 주야간 속초 해수욕장의 랜드마크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아울러 해수욕장 돌제와 헤드랜드 주변 관광 조형물 설치, 외용시에서부터 속초 해수욕장 간 해변 케이블카 설치가 되면 사계절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국에서 몇 안 가는 테마형 관광 해변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서 계시고요. 그러면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한 말씀 드리자면 본 의원이 누구보다 이 사안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 자리는 속초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하여 질문하는 자리입니다. 그 질문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말씀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저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행정국장님과 관광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수고스럽겠지만 본 시정 질문 마지막에 총괄적으로 한 번 더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먼저 행정국장님께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정호 의원님으로부터 행정국장님에 대한 질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고요. 잠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연시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설명을 말씀하시고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강정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국장 박용환입니다. 예, 행정국장님 속초시 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서를 보면 붉은대게 타운 부지와 속초해수욕장 민간사업자 공모사업은 BTO 방식으로 추진했다고 했는데 그 근거 법령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거는 저희가 사회 기반 시설 그 민자 유치 그 관련 법이 있습니다. 네, 민간 투자법이죠. 거기에 그 정의에 예. 여러 가지 BTO, BTL 뭐 여러 그 방식이 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투자법 약칭으로 그 법령이죠.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국장님께 속초해수욕장 민간사업자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큰 틀에서 두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실체에 대한 질문과 두 번째는 심사 과정에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시간 관계상 단답형으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본 업무의 총괄 책임자이자 속초해수욕장 공모사업의 심사위원장이셨죠. 심사위원장은 아닙니다. 그게 그 심사가 이제 별도로 저희가 잠시만요. 이러면 예. 질문이 너무 길어지는데요. 예, 심사위원장은 아니고 위원장을 별도로 선정해서 거기서 이제 자체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예, 지침서에는 예, 거기 이제 저기 우선 행정국장님이 저희 이제 그 우선 협상 그 대상자 선정에 관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별도로 심의를 구성을 해서 거기 그 심의의 이제 구성에 대해서 위원들 중에 위원장을 호선해서 거기서 모든 걸 다 국장 결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요거는 준비를 안 했던 사항인데 공모 지침서 9쪽에 18조를 보면 위원장은 속초시 행정국장이 되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 그 부분은 처음에 저희가 이제 1월 30일 날 아마 1차 공고를 이제 했었습니다. 1차 공고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이제 법 규정이나 이런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저희가 정정 그 공고를 하면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우선 협상 체결 방식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심사를 하고 그 절차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건 나중에 확인하십시오. 이게 제가 들고 예, 있는 뭐 그렇게 뭐 지침서는 분명합니다. 예, 정정 지침서거든요. 여기에 예, 18조 3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그건 예. 예. 그런 선정 과정에 대해서 모르시나요, 그러면?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뭐 그 질문을 일단은 드리는 뭐 거죠. 절차나 이런 부분 제가 잘 알고 예, 있습니다. 예, 예. 알고 있고 다만 그 이제 우선 협상자를 선정할 때는 순수하게 공무원이나 이렇게 개입할 여지가 전혀 아, 법적으로 예. 없습니다. 그거는 그 순수하게 민간 인도 위원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거기서 다 선정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뭐 공무원들이 거기서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할 그 여지. 국장님 제가 죄송한데 시간 관계상 네. 제 여쭤보는 말씀에 단답형으로 좀 질문해 예, 예, 주실 거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너무 기니까 선정업체를 하겠습니다. 네, 예. 어떤 회사입니까? 잠깐 자료를 제가 좀 보겠습니다. 그 회사는 이제 주식회사 주간도라고 주간도 회사명은 이제 그렇고 요 이제 시설 컨셉은 이제 짧게 제가 여쭤보는 것만. 예예 주간도라 그러셨나요? 네 주간도 그러면 선정업체는 과거 채용 건강시설 등 관련 시설 운영 실적이 있습니까? 체험 그런 거. 경험이 있으신 회사냐고요? 요 경험은 여기 이제 어떤 그 컨소시엄 형태로 이제 구성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재원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이제 회사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이제 시설을 건립하는 회사는 또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컨소시엄 형태로 이제 구성되는 겁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 회사가 예. 과거 이런 사업들을 한 경력이 있냐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부분도 국장님, 죄송한데 좀 짧게- 이게 이제 짧게 저희가 좀, 뭐 예. 그 꼭 경험이 있거나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유사한 부분은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해서 뭐 강릉이라는 데서 뭐 운영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예, 있다고요? 예. 비슷한 경험이? 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말씀이 너무 답변이 너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적격업체 2곳 중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를 보고 제가 이제 어떤 회사인지 궁금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좀 해봤습니다. 전국 규모의 이제 공모 사업인데 선정 업체는 양양에 소재한 법인이었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통해 이제 검색을 해보니 잘 나오지가 않아서 일반 가정용 컴퓨터에 다운만 받으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법인 등기부 등본을 출력해봤습니다. 여기 법인 등기부 등본이 있습니다. 우선 설립 일자를 보니 본 사업의 공모 1개월 전인 2019년 12월 26일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다른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경험이 전무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공모 1개월 전에 급조된 경험이 전혀 없는 회사로 보이는데 어떻게 선정이 됐을까요? 본 의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표이사는 1995년생으로 25세 정도로 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 부분 또한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심사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위원은 몇 분이셨나요? 7명입니다.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셨겠죠. 그럼 평가 방법 중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있던데 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 평가를 할 때는 정량 평가는 기본적으로 이 재무 구조라든지 우리 내부의 이제 공무원이 판단해서 이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고, 정량 평가는 이제 별도로 따로 이제 거기 그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시설 계획이라든지 뭐 재무 투자 계획이라든지 또 운영 계획이라든지 또 뭐 이런 관리 계획이라든지 이래서 배점을 한 1000점을 이렇게 배점을 부여를 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량적 평가는 네. 국장님이 평가를 하든 제가 평가하든 점수가 같은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 수치에 의해서 그거는 일단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나 절차를 가지고 그것도 따로 그 회사마다 어떤 재무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런 뭐 시설을 갖추고 있는 어떤 그런 거라든지 여러 평가를 해서 다르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같을 수는 제가 좀 없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 시정 질문이 끝나면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정량적 평가는 어떠한 기준표에 의해서 그 수치를 보고 그 기준표에 채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과 좀 달리 누가 평가를 하더라도 정량적 평가는 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게 정량적 평가입니다. 그럼 정량적 평가는 누가 채점을 했습니까? 공무원이 그건 저희가 했습니까? 기준에 담당 공무원이 평가하도록 돼 공무원이 있습니다. 했습니까?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심사 분야 두 번째인 재무 및 투자 계획 총 300점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모 지침서에 평가 항목표 있는 곳입니다. 16조인가 그렇습니다. 1번에 사업자 재무 상태와 신용 상태의 건전성 100점 부분입니다. 정량 평가입니다. 이 부분이 2019년 12월 26일 신설된 법인은 재무제표가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실적도 없습니다. 관광가에서 같은 시기에 공모한 붉은대게 타운 부지 공모 지침서의 정량적 평가 기준표만 보더라도 이 신설 법인은 트리플 C 플러스 이하의 점수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경우 관광가의 기준표에는 점수가 0점입니다. 이번에 총 사업비 대비 자기 자본의 적성성 100점 부분입니다. 이것도 정량 평가입니다. 실적이 없고 기간이 짧아 재무제표가 없을 것이므로 법인 등기부 등본에 표시된 선정업체의 자기자본 1천만 원과 무려 92억 원의 총 사업비가 드는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또한 관광가의 기준표만 보면 5% 미만은 0점이고 이 경우는 계산해 보면 0.1점이 나오므로 점수가 0점입니다. 그의 5번 항목의 재원 조달 및 운영 계획의 확실성 배점 30점은 잘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정성평가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17년이 넘게 금융기관에서 개인 및 법인 대출을 담당을 했습니다. 신설 법인은 규제가 워낙 심해져서 통장 개설도 힘들 뿐더러 대출 및 재원 조달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 심사 분야 중 다른 분야는 차치하더라도 이번에 재무 및 투자 계획에서 총 300점 중 이 선정업체가 60% 이상인 180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국장님, 저는 이래서의 심사 과정의 적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수요일부터 있을 행정사무감사나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통해 확인을 할 예정이니 자료 요구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고 답변하실 게 있나요, 국장님? 별다른 답변은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저희가 이런 재무 상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별도로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신용 등급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은 이제 저희가 우리 이제 실무진에 다 있으니까 그런 자료들은 이제 별도로 저희가 나중에 그 자료를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의장님, 저 죄송한데 관광과장님께 추가 질문할 사항이 있으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정호 의원님으로부터 우리 또 관광과장님에 대한 추가 질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관광과장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성명과 직함을 말씀하신 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님 질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광과장 이명혜입니다. 네, 과장님 저 수고 많으십니다. 붉은 닭의 타운 부지와 속초해수욕장 민간사업자 공모사업은 전국 제1의 관광도시 속초에 명운이 걸린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의혹 해소 차원에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붉은 닭의 타운 부지 사업의 공모 지침서와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공모 지침서는 관광가 소관 업무이면서 관광과장님의 결재를 득하고 공고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 속초해수욕장은 1월 31일, 붉은대게 타운 부지는 2월 12일 열흘 정도 차이로 공모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1월 31일, 2월 12일 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같은 BTO 방식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모 지침 내용에 있어서는 특이하게도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유독 속초 해수욕장 지침서에는 사업 수행 실적, 즉 체험 관광 시설 등 관련 시설 운영 실적에 대한 가감적 항목이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또 어기거나 저희 붉은 대게타운과 속초 해수욕장 나름대로의 지역 부지마다의 차별화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팀별로도 담당 팀에서의 어떤 사업의 의도가 좀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제한 사업 중 왜 속초 해수욕장 지침서에만 사업 제한자가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뭐 세분화된 사항까지 제가 확인 못했는데요. 심사 제한자가 선정 결과에 대한 예, 이의 예. 제기,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심사 제기.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를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항까지 디테일하게 검토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 부분 나중에 확인하시고. 예. 과장님, 근데 같은 가에서 네. 열흘 정도 상간에 공모를 낸 똑같은 BTO 방식일 경우에는 예. 나름대로 기준은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법에 맞게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 자리가 지난 후에 민간투자법을 나중에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저희는 바랍니다. 저기 그 의원님 그 속초 해수욕장 관광지 내는 제가 지난번에도 가서 말씀드렸지만 민투법에 의한 게 아니라 관광진흥법에 준해서 저희가 절차가 진행되고 지금 있습니다. 그 말씀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BTO 방식을 근거한 법령이 뭐냐고 아까 제가 행정국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공유재산 의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BTO 방식은 어느 법률에 근거되어 있느냐 네, 민법에 그걸 여쭤보는 적용이 거예요. 됩니다. 그걸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침서상의 이제 문제점과 차이점 또 전국 공모 사업에서 공모 한 달 전 신설된 자본금 1천만 원의 경험이 전무한 법인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의정 활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할 예정이니 자료 요구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병환 의장님. 예,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보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정호 의원님으로부터 시장님에 대한 추가 질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장님 연시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예. 행정국장과 관광과장과 제가 질문 응답을 하는 과정을 잘 보셨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나 과장이 추후로 아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 해당 부서에 보다 성실하고 정확한 말씀을 들으면 의혹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님 저는 물론 우리 관광 인프라 확충과 속초시 관광 발전을 위해서 시장님의 노력을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대규모의 사업은 사업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수행할 회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 수행 과정에서 많이 발생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그러기에 자본력과 자금 운용의 경험이 검증된 회사여야 합니다. 그리고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이 사업 대상지는 우리 속초 시민의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제가 선정업체인 주식회사 주간도에 주소지인 양양군 간바이 일길 122곳을 내비게이션과 지적도를 들고 한참 헤매다 찾아봤습니다. 근데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그 사진이 여기 있는데요. 있어야 할 법인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보니 폐기물만 가득한 산속의 공터였습니다. 공모 한 달 전인 2019년 12월 26일 법인이 설립되었고 자본금이 1천만 원에 불과하고 관련 시설 운영 실적이 전무하고 사무실도 존재하지 않는 이 회사가 과연 92억 원의 대규모 사업을 어떻게 수행하겠습니까, 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찾아다니시느라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공모를 제안할 때 제안하는 업체에 대해서 일일이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본 다음에 접수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 업체에 대해서
결정된 다음에 현장까지 갔다 오셨다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물론 의원님이 입장에서는 그런 우려와 염려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의원님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저도 속초 해수욕장 관광지 그 체류용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절박함을 가지고 공모를 했던 거고 이 시점에서 업체가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됐으면은 지금 그 회사가 과연 92억 원이라는 예산을 동원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업체가 선정이 됐고 협약하는 과정을 지금 6월 안으로 협약을 체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내년 10월까지 준공이 안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리스크나 책임은 제가 져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걱정해 주시는 분 충분히 이해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듣지는 않겠습니까?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정도니까. 그렇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선정된 업체가 선정되기 전에 그 회사에 일일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두줘보고 이 회사가 이런 회사니까 안 된다 된다 한다라고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한되고 아까 우리 행정국장이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순수한 민간인들이 전문가들이 선정한 업체인 만큼 일단 믿고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저는 올 6월 달에 협약이 체결되면 내년 10월에 개장식이 될 수 있도록 지켜볼 것이고 그 전에 협약하는 과정에서 의회도 보고도 하겠지만 그 과정이 시간표대로 제대로 되는지 체크해보고 안 될 때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가감히 행정이 나서 취소를 하든지 다른 방법을 선택할 거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님 저 같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도 나름대로 의정 활동을 통해서 혹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저도 철저하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의회의 가장 큰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라는 수레바퀴가 함께 굴러갈 때만이 목적지에 안전하고 정확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에서 질의응답된 내용은 본 의원 개인이 의견 개진이 아니고 존경하는 속초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한 것입니다. 만일 이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본 사업은 당연히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김철수 시장님과 속초시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한 말씀만 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이 계속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민선 시장인 저도 시민들의 대표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듣는 만큼 저도 많이 듣고 아까 의원님께서 제가 지난 2년 동안 5번씩 여쭤보셨다고 말씀하셨더니 의원님께서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니까 얼마든지 물어볼 권한이 있다고 하는데 맞을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가 의회의 고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된다. 내용이 다른 것도 모르고 누구보다 잘하는 것들을 이 자리에서 굳이 이야기하는 자체가 저는 그게 이상하다는 거지. 여러 가지 의문을 얼마든지 표출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내용을 5번씩이나 하고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순수성이 의심스럽다고 말씀하신 거고 앞으로도 의회에서 물어보는 것에 우리 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할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속초시 공무원도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장님.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공무원도 네. 유권자입니다. 시장님 말씀 예, 그런 상당히 부분을 많은 이해해 부분 주셨으면 공감합니다. 좋겠습니다. 공감하는데 제가 똑같은 질문을 제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시민들께서 들으라고 질문하는 이 겁니다. 5번에 대해서는 예. 시민들이 영동 네. 방송을 통해서 다 봤지 않습니까? 네. 자, 강정 네, 의원님 무슨 우리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마무리해 주시고. 예. 마무리했습니다, 의장님. 예, 그러면 잘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셨으니까 예. 우리 다른 의원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그러면 이것으로 본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시정 질문을 준비해 주신 우리 강정호 의원님 감사드리고 또 시정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속초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유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속초 시민 여러분, 유혜정 의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과 퇴치에 전력을 다하시고 시민 생활의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발빠르게 대응해 주신 김철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급격히 변화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코로나19 시책에 협력해 주시고 우리 시의 공동체를 위해 화합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안 및 속초시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안 제안 설명입니다. 어린이는 우리 미래 세대로 보호 지원받아야 하며 어른들은 이들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위해 사회 제도를 구축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주 생활권이라 할 수 있는 학교 주변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관리는 도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왕래하는 인도 및 이면 도로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우리시 영랑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최한 어린이 재난관리 캠프에 참석했었습니다. 당시 학생들이 직접 보도 안전 규정의 필요성을 건의할 만큼 통학로 안전은 어린이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정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들의 안전히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학로 지정 및 사업을 규정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제 1조와 안제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제 3조는 속초시와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 6조부터 안제 10조까지는 어린이 통학로 지정 및 사업을 담았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청취 결과 제기한 수정 의견 중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 5월 18일부터 5월 25일까지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제293회 정례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언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성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성평등 정책, 여성의 사회 경제적 참여 확대, 안전 증진, 가족 친화, 환경 조성,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성평등 개념을 넘어 남녀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만족도 고취, 장애인과 노인, 아동, 청소년으로 확대되는 사회적 약자의 복리 증진과 사회 안전망 확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09년부터 이미 전국 92개 시군에서는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체계를 구축 시행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는 춘천, 원주, 강릉시를 포함한 8개 시군이 여성 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가 여성 친화도시 조성의 후발주자로 타 시군에 좋은 정책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려
본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제 1조는 목적을, 안제 2조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 5조부터 제8조까지는 여성 친화도시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제 9조부터 안제 16조까지는 조성 사업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제 17조부터 안제 23조까지는 여성 친화도시 조성위원회 및 주민 참여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청취 결과 일부 수정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 5월 12일부터 5월 18일까지 예고 기간 중 찬성 의견이 한 건 있었으며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안 및 속초시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회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유혜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그의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서 계십시오. 서 계십시오. 네.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유혜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그의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재호입니다. 속초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시민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근거와 지역 문화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기반을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의 조례의 목적을, 안 제4조의 지역문화진흥의 기본 원칙을, 안 제5조의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7조에는 생활문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속초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14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는 사업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과 관계법령은 지역문화진흥법이며 나 예산조치는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 분석 평가서 및 검토 의견서는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규제 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첨부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질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신두영입니다. 속초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 민원 담당 공무원의 적용 범위를 두었고 안 제4조에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지원 사항과 안 제7조에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재정 지원 기준을 마련함이며 안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지원 방법 등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이며 예산 조치로 미첨부 사유서를 8페이지에 첨부하였고 하위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1차 입법 예고 결과 예고 기간은 2020년 3월 24일부터 4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예고 결과 의견 내용은 9페이지에 첨부하였으며 또한 2차 입법 예고 결과에 대하여 예고 기간은 2020년 4월 21일부터 5월 1일 10일간 실시하였으나 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평가와 규제 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지난 정례회 시 또 의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그래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계시면은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교복비 지원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아동청소년 친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 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입니다. 속초시 교복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0년부터 도와 지자체 교육청 협력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중교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이 지원 범위에 대한 도내 타 시군과의 통일된 지원 기준 및 협력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명과 안 제2조부터 안 제6조까지 교복비를 교복 구입비로 용어를 변경하고 지원 대상자 범위를 당초 주소지 기준에서 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조정하여 타 시군과의 통일된 지원 기준을 안 제4조에 마련하였고 지원 대상자 범위 변경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 근거를
안제 5조 제3항에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교육기본법이며 예산 조치는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종은 대비표를 첨부하였고 금년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 영향 평가와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참고 자료로 강원도 교육법무과 문서와 개정 조례의 시군별 교육비 지원 조례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조문 설명은 첨부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어서 속초시 아동청소년 친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조성하는 속초시 아동청소년 친화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아동청소년 친화공간의 정의를 안 제2조에 담았고 친화공간의 위치를 안 제3조에, 업무 및 기능은 안 제4조에, 이용 대상에 대한 운영 원칙을 안 제5조에, 위탁 근거와 절차를 안 제7조와 8조에, 수탁단체의 기관 운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9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청소년 기본법과 아동복지법이며 예산 조치는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금년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 예고가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 영향 평가는 일부 수용하고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기타 지난 4월 23일 본 조례안에 대한 시의회 정례위원회 안건 보고 시 유혜정 의원님과 강정 의원님께서 친화공간 휴관일의 축소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이를 수용하여 안제 5조에 반영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조문 설명은 첨부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교복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본 조례안도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지셨고 그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영이 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 아동청소년 친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 단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제안 설명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인 농업길센터 소장 김영기입니다. 속초시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 단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농업, 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 단체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정의는 안제 1조와 2조에, 농업인 교육에 대한 사항은 안제 3조에, 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제 4조, 교육경비 지원은 안제 7조, 농업인 단체 지원 근거는 안제 9조에, 농업인 단체 활성화 관한 사항은 안제 10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농촌진흥법이며 예산 조치 사항으로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 역량 분석 평가와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안은 간담회시 각 조항별로 충분히 보고드렸고
검토하셨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속초시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 단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검토를 이미 좀 했었던 사안인데 지금 검토를 하다 보니 그 10조의 농업인 단체 활성화 2항의 제1항에 따른 행사의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네. 이 부분이 좀 어색해서 네. 농업인들의 상황들은 이제 좀 그 단체마다 어떤 주체성 있는 부분들이 되도록 협력해 주시는 게 좀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항의 5호의 중앙 도단위 농업인 단체 주관 행사가 다 이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행사 시기를 저희 시장님께서 정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그 2항에 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필요성. 네, 우리 시가 주최하는 행사도 있고 중앙단위, 도단위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있기 네. 때문에 그 시기가 언제 결정될지는 이제 중앙단위는 중앙단위에서 결정을 하고 네. 도단위는 도에서 결정하고 그다음에 시는 우리 자체 시장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조항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렇다면 그 1항 모두 다를 이게 포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그리고 시장님께서 단체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필요한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행사 시기가 조례에 예. 담아야지만 그게 꼭 가능한 것인지 또 다 아우르기도 이게 편치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기별로 이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마다 별도의 규정을 주게 되면은 상당히 조례가 길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시장님이 정한다. 그래서 이렇게 큰 뜻에서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것으로 조항을 넣습니다. 매 행사가 개최할 때마다 그런 조항을 넣게 되면은 행사가 언제 개최될지 또 언제 미뤄질지 이런 것들이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농업인 단체에서 결정이 되게 해주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끔 추진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행사의 부분들을 이렇게 시장님이 정한다로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는 상황들은 사실은 좀 찾아보기 힘들었고 네.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이것이 다 이 부분을 포괄하기도 힘들 뿐더러 오히려는 상당히 좀 규제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 조례가 원래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협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명문화하는 상황들은 그런 부분들이 좀 예, 실무 추진할 때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유혜정님 어떻게? 저는 이 부분이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수정 지금 수정 의결이 되나요, 어떠시죠? 네. 과장님? 다음에 다시 재상정을 해야지. 위원님 이것만 하면 업무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저희들이 이제 농업인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그렇게 왔고 이걸로 이제 저희들이 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근거를 둬야지만이 대외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편안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고 다른 지자체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봤는데 그렇게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어떠한 여러 가지 법적에 좀 편안함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다음에 재상정하기로 하고 요거 뭐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 조례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언제죠? 23일 날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이제 설명을 좀 더 드리시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진을 하셔서 23일 날 다시 올리시는 걸로 하시죠. 의원님 어떻게?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지 않을 수도 네. 있는데 어떤 네. 부분에선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네. 자율적으로 그동안 해오셨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한번 재검토해 주십시오. 네. 시장님 따로 정한다 아니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 항을 그냥 삭제하자는 거죠. 이 항을 네, 삭제한다. 네, 네. 요거는 여기서 뭐 이렇게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 네, 없고 네, 네. 일단은 활성화이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사실은 이거는 예산 지원이 가장 중요한 목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이 항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23일 날 요거를 좀 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수정 보완할 것들을 수정 보완하셔서 다시 올리는 걸로 하시죠. 예.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1항 속초시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자원소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술입니다. 속초시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폐기물 처리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 과정을 감시하는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 근거조항 신설 및 지급 수당의 재원을 주민지원기금에서 일반 회계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의 기금의 용도에서 주민 감시에 필요한 경비를 삭제하고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원 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된 사업을 신설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안 제25조의 주민 감시 요원에 대한 수당 기준 이축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감시요원 수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수당 지급 기준은 속초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 규정을 준용토록 했으며 감시원 복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 것으로 했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으며 예산 조치는 비용 추계서를 첨부했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고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의표를 첨부했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 역량 평가 및 주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속초시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명길 의원님. 네, 소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지난 그 보고하실 때도 좀 토론됐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이건 제가 빠진 게 있어서 한번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용도와 주민 감시에 필요한 경비를 삭제하고 이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하고요.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지원 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된 사업을 이제 신설에 대해서 이제 넣으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신설되게 되면 주민 지원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지원 협의체는 말 그대로 협의 기구지 않습니까? 예, 예. 최종 결정은 주민지원 기금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 협의체에서 협의된 사업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주민지원 기금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반영이 되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지원기금 그 사용 용도가 법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여기 이 조항을 넣게 된 것은 그만큼 이제 주민지원협의체 이걸 존중한다는 뜻으로 넣게 된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네. 결정은 주민 그 기금협의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 이제 협의체의 기능을 좀 더 강화시켜 주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안 계시면은 본 조례안 역시 지난 정례위원회 시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 중 6월 9일부터 6월 22일까지 14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9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